나가고 등급표가 보고. 오늘은 20페이지 힘나온 운동 나가십니다. 힘나온 운동. 필요한데? 잠깐만요. 역학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기 파트보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선생님이 말을 너무 빠르게 한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손 들고 얘기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20페이지 힘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용어죠. 근데 우리는 물리에서 힘을 정의 내리기를 힘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운동 상태가 되겠죠. 힘이 있어야지만 운동 상태가 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이때 운동 상태라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운동할 때 당연히 빠르게 있겠죠. 얼마나 빠르게 운동을 하고 있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냐 방향이 있겠지. 그래서 운동 상태라는 거는 빠르기와 방향 두 가지를 모두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고 이때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만 변화했다. 그래도 운동 상태는 변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빠르게 일정하다 그래서 운동 상태 안 변했어요 라고 하면 안 돼. 방향만 변해도 운동은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힘이 있을 때 빠르기나 방향이 변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힘이 0일 때 우리가 보통 힘을 기호 F라고 쓰죠. F. 그래서 기호 F. 힘이 0일 때는 운동 상태가 일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운동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이 0일 때는 물체가 정지했거나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 두 가지만 힘이 0일 때 하는 것들. 나머지는 다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힘 얘기를 하면서 물리량 얘기를 같이 할 건데 여러 가지 물리량은 보통 영어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 물리량들이 각각의 단위를 가지게 돼요. 단위. 예를 들면은 자 질량 같은 경우에는 기호 m으로 나타내고 단위 g이나 킬로그램을 쓰죠. 그래서 기호랑 단위는 다른 말입니다. 알겠죠? 기호는 그거를 대신해서 나타내주는 거고 단위는 얼마큼이냐 그 양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치 자체를. 그래서 기호랑 단위를 구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했던 힘은 기호 F로 나타내고 단위는 뉴턴, M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시간은 기호 T, 단위는 초, 혹은 분, 혹은 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할 거지만 이동 거리 같은 거는 기호 S로 쓰고 단위 미터 혹은 킬로미터. 자 지금 보면은 질량의 기호랑
이동거리의 단위가 똑같이 생겼죠. 하지만 이건 다른 거지. 얘는 질량의 기호기 때문에 m이라고 읽는 거고 얘는 단위니까 미터라고 읽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위랑 기호 헷갈리지 마시고 힘은 기호 F 단위는 뉴턴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물체에 힘이 존재할 때 자, 표면에 물체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힘이 존재하는데 힘이 한 방향으로 존재할 수 있어. 하나만. 힘이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힘을 표시할 때는 화살표를 표시하고 이때 화살표 처음 시작하는 곳을 작용점.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힘의 방향. 그 다음에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가 되죠. 힘을 나타낼 때 힘의 작용점, 방향, 크기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고 힘이 하나일 때 당연히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지만 힘이 둘 이상일 때 자, 오른쪽의 힘을 F1 왼쪽의 힘을 F2라고 해봅시다. 근데 F2가 F1보다 크대. F2가 F1보다 크대. 그러면은 이 힘의 합력은 즉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 힘을 다 합친 거. 힘을 다 합친 거를 합력 혹은 알짜 힘이라고 얘기해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친 거를 합력 혹은 알짜 힘. 그럼 알짜 힘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F2가 더 크니까 F2에서 F1을 빼주면 나오겠죠. F2에서 F1을 빼주면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F1 방향으로 힘이 또 하나 작용을 했대.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에 힘이 더 크네. 그죠? 그러면 이때 알짜 힘은 F1 더하기 F3 마이너스 F2 이렇게 되겠죠. 힘의 방향이 같으면 더해주면 되고 힘의 방향이 다르면 빼주면 되는 겁니다. 알짜 힘 구할 때. 자, 그러면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양쪽으로 힘이 있어. 근데 그 힘의 크기가 같대.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야? 어떻게 구해? 0. 그렇죠. 0이죠.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양쪽으로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계속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작용해도 알짜 힘이 0인 경우에 말했듯이 정지 혹은 등속 직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힘이라는 거는 한 가지의 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알짜 힘을 얘기하는 거겠죠.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 혹은 등속 직전 운동, 알짜 힘이 0이 아닐 때 문제 운동 상태가 변함.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힘이 이렇게 정반대가 아니고 힘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때 합력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화살표 쭉 해주면 얘가 합력이 되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으로 그려서 합력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힘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물리량이 속력과 속도,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가속도까지 나오게 되는데 속력과 속도까지는 안 어려워. 근데 가속도의 스스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자, 속력과 속도 먼저 보겠습니다. 책이 다른 거. 책이 다르다고? 무슨 책인데? 그러네? 사이즈 줄게. 책 하나 있어. 자, 그래서 속력 속도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물리량 이동거리와 변인
위치를 이은 직선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이동거리라는 거는 중간에 처음이랑 나중 위치를 갈 때 어떻게 가는지 경로까지 다 파악을 한다는 거야. 그 경로를. 근데 변이는 위치만 본다는 거야. 그 중간에 어떤 경로를 가든지 간에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만 같다면 변이는 똑같은 거겠죠. 예시를 들어볼게.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10m래. 그러면 그냥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야. 그럼 이때 이동 거리는 10m겠죠? 그 다음에 이때 변이도 10m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동 거리와 변이가 같아. 근데 A에서 B까지 갔다가 절반 정도 돌아왔대. 5m. 그럼 이때 이동 거리는 10m 갔다가 5m 다시 돌아왔으니까 15m 이동한 거지. 근데 이때 변이는 처음 위치, 나중 위치, 이은 직선 거리 5m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 커지냐면 지금 한번 갔다가 돌아왔죠. 이때 방향이 한번 변해요. 방향.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방향이 변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항상 커요. 방향이 변하게 되면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항상 크게 되고 반대로 변이가 이동 거리보다 큰 경우는 없겠죠? 최대로 같은 것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방향이 안 변하면 같고 방향이 변하면 크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랑 변이 조금 다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연결된 게 바로 속력과 속도. 속도도 조금 비슷해 보여도 얘도 다른 얘기예요. 자, 속력이라는 거는 얘는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 물리라는 거.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속도는 다 방향까지 포함한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속력은 방향성이 없는 물리량이고 속도는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속력을 구할 때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거속시 많이 했죠. 속력은 이동할 때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구해주죠. 근데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로 구해줘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변하면 속력과 속도도 같이 변하게 되겠죠. 이때 이동 거리와 변이의 단위 미터, 시간의 단위 세크.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속력이랑 속도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빠르기가 안 변해도 방향만 변했을 때 그때도 속도는 변했다라고 얘기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빠르기가 안 변해도 방향만 변했을 때. 근데 속력 같은 경우는 방향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방향만 변하면 속력은 똑같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향성이 있냐 없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강의실에는 시계가 없나? 자, 그래서 속력과 속도를 했고요. 지금 거기 보면은 속력, 속도 했는데 그 밑에, 표 밑에 평균 속력이 나와.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뭐냐? 이때 평균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있지. 평균. 근데 여기서 붙는 평균은 우리 수학할 때 쓰는 그 산술 평균이 아니에요. 알겠죠? 물리는 조금 달라. 자, 예를 들어서
5m의 거리가 있었어. 근데 얘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갈 때는 4m/s로 가고 올 때는 6m/s의 속력으로 왔대. 그러면 얘 이제 평균 속력 구해봐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갈 때는 4고 올 때는 6이니까 평균 속력은 왠지 해서 5m/s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쓰는 평균은 그 평균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간단해. 총 걸린 시간분에 총 이동 거리로 구해주면 된다. 속력에서 앞에 총만 붙은 거야. 그러면 총 걸린 시간, 여기 시간 안 나와 있으면 구해야 되죠? 자, 4m/s라는 거는 1초에 4m를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12m를 간대? 몇 초 걸린 거야? 3초. 그렇죠. 3초 걸린 거죠. 그러면 올 때는 1초에 6m를 가니까 몇 초 걸린 거야? 2초. 2초. 그럼 총 걸린 시간이 5초. 그 다음에 총 이동거리 왔다 갔다 했으니까 24m가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면은 4.8m/s가 나오지. 다르죠? 그래서 평균 속력 구할 때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를 구해주면 되고, 그러면 평균 속도는 똑같아.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분의 변이로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 똑같이 5초가 걸렸고 변이 얼마야? 처음 있지, 나중 있지, 이은 직선거리 변이 0. 따라서 0에서 평균 속도는 0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페이지 넘어가면은 가속도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힘 얘기를 할 때 이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 그랬고, 이 운동 상태는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하는 방향이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게 된대. 그래서 물체의 빠르기가 변하는데 얼마큼 변하냐? 똑같은 시간 동안 얼마큼 변하냐? 그걸 말하는 게 바로 가속도야, 가속도. 그러니까 변할 건데 그 변화는 비율을 말하고자 하는 거지. 얼마큼 변하냐?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얘기해. 속도 변화량 혹은 속력 변화량. 단위 시간 동안 얼마큼 빠르기가 변했냐 아니면 방향이 변했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얘 구하려면 단위 시간당 델타 t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 델타 v, 속력은 기호 v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속도가 있다라는 거는 운동 상태가 변했다라는 거지. 가속도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운동 상태가 무조건 변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가속도가 있다? 운동 상태 변했으니까 당연히 힘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 그래서 가속도는 힘이랑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어요. 가속도는 당연히 어떤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고 싶어. 근데 큰 힘으로 밀면은 속력이 빠르게 변하겠죠. 당연히 힘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가속도는 힘에 비례. 그래서 이때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힘의 방향으로 얘기해주면 됩니다. 힘의 방향으로. 그래서 가속도와 힘은 항상 같이 생각해 주는 거고, 힘이 크면 클수록 속도 변화량이 크기 때문에 가속도와 힘은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물체를 똑같은 힘으로 밀 건데 하나는 100kg이고 하나는 10kg이야. 얘를 똑같은 힘으로 미는데 그러면 어떤 게 더 속도 변화량이 클까?
단위 변하겠죠? 즉 가속도는 질량이 작을수록 커지겠지.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 변화는 커지겠지. 따라서 질량에는 반비례하겠지.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식 가속도는 우리 기호 A라고 씁니다. A.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의 반비례 M분의 힘의 비례 F다. A는 M분의 F로 구할 수 있고 여기서 M을 넘겨주게 되면은 F는 MA라는 식이 나와요. 이 식은 물리라고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식이야. 아주 중요한 식이고 F는 MA. 뉴턴이 발견한 식으로 가속도 법칙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F는 MA라는 식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단위를 한번 보면은 시간의 단위, 세크, 속력의 단위,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누는 거죠.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가 2m per 세크 제곱이라는 거는 이거의 뜻은 얘는 1초에 속력이 2m per 세크씩 변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가속도가 2로 일정해. 가속도가 2로 일정하다는 얘기는 처음 속력이 0이었다면 1초 후의 속력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1초 후의 속력이 4가 될 거고 또 1초 후의 속력이 6이 될 거고 이렇게 속력이 변하겠죠. 이때 가속도는 일정하지. 속력이랑 가속도 떼어놓고 생각합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력이 일정하게 커지거나 작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가속도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얘기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델타 T분의 델타 V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가속도가 0보다 클 때, 가속도가 0보다 클 때라는 거는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크다라는 얘기니까 가속도가 0보다 크대. 가속도가 0보다 크면 당연히 빠르기가 증가하는 운동이 되겠죠. 가속도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다는 얘기죠. 근데 가속도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표시하는데 물리에서 마이너스는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방향, 마이너스 값이 아니고. 그래서 가속도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전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느려지는 운동이죠. 느려지는 운동. 그 다음에 가속도가 0이면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하겠죠. 중속도 운동.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와 알짜 힘의 관계 방금 했죠? 가속도는 알짜 힘이 0이 아닐 때만 존재하며 가속도의 방향은 알짜 힘의 방향과 같고 가속도의 크기는 알짜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여기서 나온 식이 F는 MA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탐구 자료 한번 볼게요. 탐구 자료. 종이 테이프의 타점 분석하기. 그러니까 얘 지금 종이 테이프를 찍는 건데 보면은 지금 종이 테이프에 점이 찍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종이가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타점을 찍는 게 존재하는 거야. 점을 찍는 거. 그럼 종이가 운동을 하면은 얘는 계속 점 찍고 있으니까 점이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점과 점 사이의 시간 간격은 얘 계속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 찍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 이 점과 이 점 사이 시간 간격은 모두 일정하겠죠. 시간 간격이 모두 똑같다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시간 간격.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이동 거리를 보고 속력을 알 수 있겠는데 이동 거리가 크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는 거는 똑같은 시간 동안 많이 이동한 거죠.
속력이 빠른 거야, 느린 거야? 속력이 빠른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똑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이동한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이동거리가 작으면은 똑같은 시간 동안 적게 이동했으니까 속력이 느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점을 찍어봤는데 점이 처음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찍히다가 점점 이동거리가 멀어졌대.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 거? 이동거리 커지니까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한 거죠. 빨라지는 운동. 반대로 처음에는 점과 점 사이 거리 멀었는데 갈수록 좁아진다. 그러면은 느려지는 운동 한 거죠. 느려지는 운동. 그래서 이 종이 테이프에 점 찍힌 거 보고 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찍을 때 나타내는 게 있는데, 나타내는 수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때 단위를 헤르츠를 쓰게 돼요. 헤르츠. 종이 테이프의 단위를 헤르츠를 쓰게 됩니다. 보통 많이 쓰는 단위가 60헤르츠. 60헤르츠. 그래서 헤르츠라는 거의 뜻은 1초에 60타점을 찍었다는 얘기. 앞에 있는 거는 점을 몇 개 찍었냐는 얘기예요. 1초에. 그래서 60헤르츠라는 거는 1초에 60개의 점을 찍었다라고 이해해주면 돼요. 그러면 1초에 60개를 찍었네. 그럼 한 타점, 점 한 개를 찍을 때는 몇 초가 걸려야 돼? 60분. 그렇지. 60분에 1초가 걸리겠지. 그지? 그러면 6타점을 찍을 때는 10분에 1초 걸리겠죠? 소수가 나타내면 0.1초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60Hz다라고 하면은 6타점을 기준으로 나누게 돼요. 구간을. 그러면 그 구간을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0.1초가 되는 거야. 0.1초.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3번에 그림 보면은 점을 6개씩 나눠놨죠. 점을 6개씩 나눈 다음에 처음에 이동한 거리는 1cm, 두 번째 이동한 거리는 3cm, 세 번째 이동한 거리는 5cm, 네 번째 이동한 거리는 7cm. 근데 이때 전부 다 6개의 점이 찍혀있으니까 각 구간에 걸린 시간은 0.1초. 그럼 속력 구할 수 있겠네. 첫 번째 구간에서는 0.1초가 걸렸는데 1cm 이동했다. 1cm는 0.1m죠. 그러면 이때 속력 1m/s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또 0.1초 걸렸는데 3cm 이동했다. 그러면 3m/s. 세 번째 구간은 0.1초 동안 5cm 이동했다. 5m/s. 속력이 변하고 있네. 근데 똑같은 시간 동안 속력이 처음에도 이만큼 변했고 나중에도 이만큼 변했네. 그럼 이때 가속도는 얼마? 2m/s 제곱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이 테이프 나오면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요? 다 이해했어? 괜찮아? 오케이. 그럼 문제 좀 풀어볼까요? 21, 23. 저 옛날에 여기 수업을 들었었어서. 진짜? 네, 제가 일요일 만에 못 들어왔어서 토요일에 모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들었었어? 네, 그때 저번에 그 토요일 반에는 힘을 먼저 하고 맞아. 기를 나중에 맞아. 했나봐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만 들은 거야? 앞쪽에? 네, 지금 한 부분만.